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꿀머니입니다. 좋은 아침이고요. 이른 아침인데 여러분들 일찍 일어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침 시간에 또 여러분들에게 또 새로운 소식과 뭐 기분 좋은 뉴스 같은 것들을 전달을 해야 하는데, 하여튼 뭐 여러분들 한번 도움이 되는 뉴스들을 한번 찾아보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정보도 그렇고.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소식을 전달토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 삼성전자가 뭐 망하면 나라가 망한다. 뭐 누구나 다 아는 얘기일 거예요. 진짜 그만큼 삼성전자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알 수 있을 겁니다. 일단은 그 토론의 단골 소재로도 자주 등장하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항상 주제가 언제나 갑로늘박이 치열해요. 말 그대로 어떤 분들은 말 그대로 삼성 없으면은 진짜 나라 망할 정도로 굉장히 좀 위태로울 수도 있다. 아니다. 삼성 없어도 끝도 없다. 문제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서로 갑로을박이 좀 치열한데, 뭐 누구 말이 맞는지는 뭐 정확히 알 수는 없겠지만은 그만큼 삼성의 비중이 크죠. 파산으로 인한 그 타격의 정도가 이제 망할 정도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각자 이제 생각하는 시뮬레이션이 이제 다르기 때문일 거라고 합니다. 보통 주식시장 관점에서 이제 보면은 좀 쉽게 결론이 날지 안 날지 한번 궁금하더라고요. 코스피 시가총액에서 이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죠. 우리 삼성전자가. 삼성전자가 이제 오르지 않고 이제 코스피가 오른 일이 가능할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삼전이 오르지 않으면은 코스피도 과연 오를 수 있을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코스피가 2000년도에 이전 이후에 추세적인 상승을 했다고 보는 구간이 총 3곳이라고 하더라고요. 보통 2003년도 4월하고 2007년도 10월에 차이나 플레이, 그리고 2009년에서 3월에서 2011년 4월에 차화정 랠리, 그리고 2017년 1월에서 2018년 1월에 반도체 랠리가 있어요. 우리는 반도체 랠리죠. 반도체 랠리. 2017년에서 2018년 1월까지 이때가 반도체 랠리 있어요. 주가는 그 기업 이익의 함수라고 합니다. 기업 이익의 함수. 그래서 이 둘은 같이 이제 움직이는 거죠. 다만 주가는 선행성이 있어서 좀 먼저 나갑니다. 그래서 경기 불황에 있어서 기업 실적이 바닥을 치면은 이제 주가가 먼저 움직이고요. 기업 실적이 개선될 때 또 따라서 주가는 상승을 해요. 이후 본격적으로 자산 시장이 이제 호황이 이제 실물 경기로 넘어올 때 주가는 2차로 크게 뛴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익이 한 최정점에 도달하면은, 그런 기미가 보인다면은 주가는 먼저 꺾이는 것으로 이제 상승 주기는 이제 종료가 되기도 하죠. 그 전반적으로 보면은 2000년대 이후에 이제 코스피 이제 장기 상승 구간에서 삼성전자와 코스피는 운명을 같이 했어요. 둘은 같이 오르고 같이 이제 뭐 내렸습니다. 그런데 구간을 특정 시기로 이제 한정할 때 변화가 약간 감지된다고 해요. 기업 이익이 이제 쭉쭉 오르는 순간 2차 주가 상승 때만 보고 보면은 2010년도 전후에 그 삼성전자와 코스피 주가 추이는 성격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2010년까지 코스피가 먼저 치고 나가면은 삼전이 좀 뒤따라가면서 올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0년 이후 상승장에서는 이러한 모습을 찾기가 어려워져요. 주가 연동성이 이제 더 견고해지는 가운데 이제 간혹 삼전이 먼저 오르고 코스피가 이제 후행하는 경우가 이제 나타나죠. 이는 삼성전자 위상이 커졌다는 것을 이제 설명됩니다. 그래서 금융위기를 이제 기준점으로 잡고요. 그 이전과 이제 이전과 이후 기업 이익의 사이클 후반부에서 나타나는 그 삼성전자와 코스피의 그 주가 추이는 좀 다르다고 볼 수 있고요. 이전에는 그 코스피 고점 뒤에 삼성전자 고점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는 그 국내 그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 지금보다 별로 없었을 당시에 그나마 삼성전자가 괜찮았기 때문에 이렇게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어서 이제 최근 들어서는 그렇지 않고 삼성전자가 조금 선행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는 코스피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이익 비중이 이제 굉장히 확대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덧붙이는데, 삼성전자의 위상이 커질수록 삼성전자가 곧 코스피다, 이런 등식이 이제 성립하고 있고요. 때때로 삼성전자가 이제 코스피를 끌고 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13년, 특히 2007년에서 2021년 그 기간에 14년 만에 코스피가 2000에서 3000대로 넘어온 그 현 구간을 이제 추세적 상승장으로 봅니다. 추세적 상승장. 추세적
상승장 이렇게 보고 있는데 2000년대 이후에 이제 네 번째 장기 상승장인 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익 사이클에 따른 것이기도 하는데 코로나19로 해서 공장 가동이 멈춰버린 뒤에 이제 같은 해에 말에 이제 백신이 이제 개발되면서 이제 세계 경기는 조금씩 차츰 살아나고 있고요. 칼로 무베도 딱 잘라 말할 수는 없지만은 현재는 이제 자산 시장하고 실물 경제의 괴리가 이제 좁혀지는 단계로 경기 회복 초반부를 지나고 있다고 그렇게 다들 판단하고 있고요. 그 좀 더 접혀 들어가면은 그 생산자 물가 지수는 상승하는 반면에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는 소폭 상승 횡보하는 구간을 이제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보면은 코로나19로 이제 위축됐던 이제 소비 심리가 이제 상승해요. 상승하면서 이제 상품 수요는 이제 최저점을 찍고 이제 반등하는 반면에 그간 설비 투자를 줄였던 기업들은 이제 판매할 제품이 이제 굉장히 모자라요. 이 과정에서 이제 원자재가 빠르게 이제 소비돼가지고 이제 원자재 가격이 이제 막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PPI 지수가 이제 상승하는 원리인데 이제 기업들이 이제 비용 부담을 느껴가지고 이제 소비재 판매 가격을 올릴 때서야 이제 CPI 가격도 이제 CPI도 상승하게 되는데 아직은 여기까지 넘어가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요. 기업들이 이제 안심할 수 있을 정도로 경기가 회복됐다고 판단하면은 CPI도 이제 PPI만큼 좀 오를 것이다. 이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말한 거예요. 여러분들 CPI는 소비자 물가 지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 모 증권회사 이거 전략팀장이 중국집 주인은 밀가루 가격이 이렇게 오르는 것도 본 적이 없고 양파를 구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릴 것도 없는데 짜장면 가격을 올리려고 보니 옆에 있는 대형 짜장면 그 집이 가격을 올리지 않아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짜장면 가격을 CPI에 비유해서 현 구간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피 이익 추정치를 볼 때는 경기 회복 사이클의 완전한 초반은 아니라고 하네요. 그래서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아까 말한 거 있죠. MSCI 그 한국 지수의 전년 대비 올해 예상 주당 순이익 증가율이 1월 초만 해도 24.4%라고 했습니다. 24.4%. 한번 볼까요? 24.3%라고 했는데 2월 초도 한 23.8%였어요. 2월 초도 23.8%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3월 달에 이제 3월 돼서 이제 확 뜁니다. 이제 51.1%로 이제 껑충 뛰고요. 그 뒤 서서히 높아져서 현재는 61.4%까지 인전 올랐습니다. 올해 국내 기업들의 그 순이익 예상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그 폭은 다소 둔화되고 있고요. 삼성전자 예상 EPS 추이는 이보다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삼성전자는 1월 달에 1월 달에 얼마냐? 26%에서 3월 달에 31.6%로 뛴 뒤에 5월 달에는 인전 37.8%로 전년 대비 올해 EPS 증가 추세가 국내 기업의 평균보다 낮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뒤집어 보면은 삼성전자 말고 다른 기업들이 전체 지수 상향 조정에 기여한 바가 더 크다. 이제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경기나 기업 이익 사이클은 후반부를 향해 갈 것 같아요. 이번에도 덩치가 큰 삼성전자가 코스피를 이끄는 장면이 연출될까 이제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덩치가 크지만은 코스피에 이끌릴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금융위기 이전의 그래프처럼 말이죠. 이미 징조는 포착됐다고 하고 연초 대비 코스피와 삼성전자의 주가는 크게 볼 때 둘 다 횡보하고는 있지만은 지난 4일까지 수익률은 각각 9.5%, 1.9%로 4배 차이가 나요. 이는 코로나19라는 독특한 불황으로도 설명이 되는데 사람들을 집에 가둬두는 형태의 그 불황 결국 이제 뭐 컨택트죠. 일종의 비접촉 이제 컨택트 업종을 순식간에 망가뜨려 버렸어요. 결국 컨택트 업종을 망가뜨렸고 결국 가둬둬 버리니까 사람들이 거리로 나올 때 다시 크게 이제 복구되겠죠. 이제 보복 소비할 테고 다른 때보다도 컨택트 경기 회복 탄력이 강할 수 있다는 것이라네요. 그래서 선진국만 코로나19를 잘 극복하고 있다는 점도 알 수 있고요. 최근에 이제 삼전이 코스피를 선행하는 경향이 잡히고 있지만은 올해 및 이번 사이클은 후행하지 않을까 이제 생각한다는 그런 증권사 이야기들도 있고 삼성전자도 좋겠지만 반도체를 제외한 기업들의 이익도 좋기 때문이라고 관측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삼성전자를 사는 지금은 액티브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최근 달러가 좀 약해도 신흥국들의 경우 코로나 문제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패시브라고 해서 외국인들이 비중대로 사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외국인들이 이제 삼성전자 비중이 꽤 이미 높기에 이제 삼성전자를 제외한 다른 기업들을 사는 게 가능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도 분석들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제 삼성전자 외 종목을 사면서 코스피가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네요. 보니까. 그래서 IT 산업 잉여 현금 흐름이라고 있어요. 그 사이클이 이외의 업종과는 다른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설명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삼성전자가 아니라 제조업의 FCF, 이제 잉여 현금 흐름이 이제 반등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를 있네요. 보니까. 그래서 하나투자증권에서는 삼성전자를 비울 용기라는 이렇게 보고서 나왔었어요. 그래서 뭐 결국은 이제 삼성전자 팔으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 포트폴리오에서 삼성전자를 올해 딱 한번 비운다면은 2분기에 한다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번 기사를 낸 적이 있어요. 그 삼성전자 주가는 1분기 실적 발표 후에 코스피 200을 언더퍼폼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전달을 했고요. 시장 참가자들이 이제 삼전의 2분기 실적 모멘텀이 다른 기업들보다 약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 같은데 삼성전자는 다른 코스피 200 기업들과 엇갈리는 약간 잉여 현금 흐름을 그리고 있어요. 근데 정보기술산업은 가격보다는 이제 수량이죠. 수량이 매출에 중요하기 때문에 물가의 등락과 그런 실적이 같지는 않고 2021년 이후에 삼전의 그 FCF는 여타 코스피 200 제조업체들과 이제 엇갈려 왔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렇게 약간 좀 언밸런스하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번에 이제 코스피 상승 사이클이 이제 종료될 때까지 이제 멀리 떨어져 볼 때 삼성전자가 끝까지 오르지 않을 확률은 제로라고 말해도 될 것 같다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반도체 담당 애널리스트는 올해 하반기 메모리 칩 부족 문제가 이제 생산 능력이 확대되면서 점차 해소될 것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 FN 가이드에 보니까 4월 말 기준 3전의 목표 주가 평균치가 한 10만 6천 원 돼요. 현재 주가는 8만 한 2천 원 정도 되니까 괴리율이 한 28% 정도 됩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 11만 천 원을 제시한 하나투자증권에서는 하나투자증권이 11만 천 원이에요. 1분기 3전 컨퍼런스 콜을 참고해서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를 한 43조 6천억에서 한 45조 5천억 정도로 이제 상향 조정을 했고요. 그리고 3전 반도체 사업부가 주가의 주당 순이익이나 주가 수익 배율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2분기 영업이익 레벨업하고요. 오스틴 가동률 회복 흐름 고려할 때 반도체 부분이 주도하는 투자 심리는 바닥을 통과하며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좋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삼성전자와 코스피가 오르냐는 문제가 있는데 그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는 다소 늦춰질 수 있다는 그런 입장이 있고요. 그 PPI 상승이 CPI로 넘어가려면은 강한 수요 회복이 확인되는데 이 부분이 좀 불안하다는 관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재 값만 치솟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기저 효과가 2분기에 끝나는 문제까지 있는 등 반도체는 물론 다른 기업들도 예상보다 회복 강도가 약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 코스피가 가려면은 일단 삼성전자가 가야 된다는 것은 명확하다고 하죠. 주도주 교체가 이러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요. 그러니까 어렵게 보고 있고요. 2분기 지나서 3분기까지는 삼성전자 포함해서 코스피가 지금의 3200 박스권에 머물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 이익이 좋아지고는 있는데 이는 전형적인 쇼티지 때문이라고 하고요. 기저가 이제 끝나는 2분기에 이제 피크아웃이죠.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PP에서 이제 CPI로의 그 가격 전가가 일어나려면은 강한 수요가 이제 확인되는데 지금은 아직 모르는 상태다. 이제 그런 식으로 언급들을 하고 있고 수요가 회복이 안 되려면은 원자재 가격만 오르는 이제 코스트 푸시라 하죠. 이제 비용 압력이에요. 코스트 푸시를 받게 될 수 있다는 게 핵심이다. 그래서 최근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실적 서프라이즈를 냈음에도 주가 흐름이 나빴어요. 이 역시 금리가 올랐기 때문이 아니라 이제 배송비나 뭐 임금 등 그런 코스트 부담이 늘어나는 이유로 봐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뭐 다양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3전이 이제 코스피 후행이냐 아니냐 3전이 코스피 선행이다. 이번 랠리는 뭐 약간 후행이 아니겠느냐 그냥 결국 3전이 따라가는 건 아니냐 왜냐 뭐 외국인이 많이 샀기 때문에 다른 기업을 사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박스피도 한 3분기까지 간다는 시각도 있고 문제는 원자재 상승 판매 가격이 전가되지 않겠나 뭐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결론은 저는 그렇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뭐 삼성전자 주가가 좀 오르지 않겠다, 뭐 약간 좀 비실비실 거린다, 뭐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 주가는 꾸준하게 나중에 오를 것 같아요. 2분기, 3분기가 이제 잘 고빌 때고 이제 2분기 고비고 3분기, 4분기 때는 상당히 좋아질 거로 저는 보고는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사람들의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입니다. 저는 판단해 볼 때 저는 삼성전자는 괜찮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일단은 제가 뭐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 좀 약간 이해하기 좀 힘든 부분도 있을 겁니다. 힘든 부분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냥 편하게 들어보시고 뭐 이런 얘기가 있구나 참고 정도만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간 저는 그래요. 삼성전자가 안 가면은 솔직히 코스피도 안 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가져와야지 코스피도 상승한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